38라운드가 이제 대진이 나왔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경기들이 있을 예정인데, 이 중에서 이제 세 경기를 MLS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LAFC와 애틀랜타의 경기. 이건 이제 일요일 밤 사커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제 특별 편성을 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토요일 경기에서는 필라델피아 유니온과 뉴욕시티, 이게 동부지구 1위와 3위의 대결인데,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은 필라델피아가 거의 우승을 확정짓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우승 결정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애틀 사운더스와 포틀랜드 팀버스의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가 왜 주목을 받냐면은, 이거는 이제 포틀랜드가 플레이오프로 진출권을 확정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거가 있는데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 경기를 주목하는 이유는, 최근 5년 동안 필라델피아가 두 번째 서포터스 쉴드 정규리그 챔피언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게 나오는 거고요. 시애틀과 포틀랜드는 퍼시픽 노스웨스트 더비래요. 여기서 이제 카스카디아 컵이라는 게 있대요. 이 지구에 있는 팀들끼리 또 컵 대회가 있는 거예요. 북서태평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북서태평양 대회가 있는 거예요. 북서태평양 컵. 거기서 밴쿠버랑 시애틀이랑 포틀랜드랑 뭐 그 외 팀들이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이 세 팀이 우승을 각각 뭐 이렇게 차지한 거죠. 밴쿠버가 8번, 시애틀이 7번, 포틀랜드가 6번. 머리 아파요, 진짜. 그러니까 대회가 너무 많아요, 얘네들. 미치겠어요. 저도 미치겠어요, 정말. 그리고 이제 그 LAFC 해가지고 현재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해가지고 LAFC만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상승세로 이제 그 주목할 경기로 뽑힌 건데요. 이런 가운데 이 경기가 이제 틱톡에서 애플 TV랑 협업해가지고 하는 게 있나봐요. 그래서 이 틱톡에 가입해서 보면은, 그러면 이제 손흥민 캠이 따로 나오고, 데니스 부안가 캠이 따로 나오고, 티모시 틸먼 캠이 따로 나오고, 위고 요리스 캠이 따로 나오고, 그래서 90분 내내 손흥민만 볼 수 있는 캠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 보고 싶으신 분은 틱톡에 가입해서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기 전체 안 보고 손흥민 선수를만 볼 수 있다라고 해요. 어쨌건 간에 그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이제 MLS에서 LAFC랑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의 경기 프리뷰가 나왔거든요. 주목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매튜 도일 기자가 이제 올린 건데요. 제가 그냥 조금 발췌해서 올린 겁니다. 일단 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MLS 사상 전례 없는 골 폭풍을 몰고 온 득점 듀오를 앞세운 LAFC와 모든 것이 꼬여버린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의 대결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수소폭탄 대 기침하는 아기밈을 연상시키는 매치업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도 그래서 이게 뭔가 찾아봤거든요. 이런 거더라고요. 이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밈으로 많이 떠돈대요. 수소폭탄은 파괴력이 매우 강하지만은 결국 인간이 작동해야지 터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 작동하지 않으면은 뭐 쇳덩어리에 불과하다 보니까 이게 더 강한가, 아니면은 기침하는 애가 더 강한가. 뭐 아기는 약하지만은 뭐 아기는 점점 더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에 뭐가 더 강한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막 싸운대요. 토론을 엄청 한대요, 미국 애들이 이거 가지고. 그래서 이런 밈이 떠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밈을 연상시키는 매치업이라고 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뭐 주목할 선수들 해가지고 LAFC에는 LAFC 상승세를 이끈 핵심은 손흥민의 영입에 있다. 토트넘에서 전설적인 커리어를 보낸 한국 슈퍼스타는 2달 전 MLS 최고 이적료 기록을 세우며 합류했고, 여기서는 중앙 공격수로 나서며 오히려 더 돋보이고 있다. 불과 640분의 MLS 출전 시간 동안 이미 8골 3도움을 기록했다. 그리고 손흥민 영입덕을 가장 많이 크게 본 선수는 기존의 간판 스타 드니 부안가. 부안가가 손흥민 덕을 본 거라고 평가를 한 거죠. 그러면서 손흥민이 뛴 8경기에서 왼쪽 측면에서만 10골 1도움을 기록했고, 지난달에는 MLS 역사상 최초로 3시즌 연속 20골 이상을 달성했다. 현재 시즌 23골로 이제 리오넬 메시에 이어 골든부트 경쟁에서 단 한 골차로 뒤지고 있다. 그러면서 다만 이런 흐름도 수비수 은코시 타파리가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
주전이자 주장 센터백인 에런 롱이 아킬레스건 부상 후 시즌 아웃된 이후 타파리는 2년 전 미국 대표팀 소집 당시 보여준 폼을 완전히 되찾았고 현재 생애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 이제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주목할 선수는 화려한 영입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부응한 선수는 없다. MLS 역대 최고 이적료 기록을 손흥민에게 빼앗긴 스트라이커 엠마니엘 라테라트는 시즌 7골 1도움에 그쳤고 무려 석 달 동안 3달 동안 공격 포인트가 없다. 콜롬비아 국가대표 수비형 미드필더인 스티븐 알사테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합류했는데 이번 시즌의 상처를 덮고 2026년을 위한 기둥이 되길 바랐지만 첫 번째 목표는 실패했고 두 번째 목표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영입한 선수들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부분은 신예 골키퍼 제이든 히버트 최근 6경기에서 골키퍼 자리를 시험받고 있는데 좋은 장면과 나쁜 장면이 혼재. 이번 경기는 그에게 큰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술적 분석이 나왔는데요. LAFC 같은 경우는 손흥민과 부안가는 둘 다 원래 왼쪽 측면에서 속도를 살리는 유형이라 겹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다. 반드시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본인도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둘은 전술적으로도 분위기 면에서도 즉각적으로 찰떡궁합을 보여줬다. MLS 역사에서 이렇게 빨리 케미가 맞은 슈퍼스타 듀오는 거의 없었다. 10년 전 시애틀의 댐프시, 마르틴스, 오바페미 마르틴스죠. 마르틴스 조합 혹은 1996년 DC 유나이티드의 모레노와 디아스 아르세 정도가 비교될 만하다. 그러면서 스티브 체른돌로 감독은 이들을 중심으로 팀 전술을 짰다. 3-4-2를 기반으로 하되 때로는 3-5-2로 손흥민과 부안가를 투톱으로 세웠다. 윙백을 넓게 벌려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손흥민과 부안가가 공간을 파고들게 했다. 또한 올 시즌 LAFC는 볼을 소유하고 경기를 지배하는 능력이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다. 대가도 영입 효과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팀의 마인드셋 변화가 큰 역할을 했다. 최근 4연승 동안 15득점, 4실점이라는 수치가 이를 증명한다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에 대해서는 애틀랜타는 올 시즌 내내 전환 상황을 막아내는데 실패. 이거 주목해야 돼요. 왜냐? LAFC는 그 어느 팀보다도 역습에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수공전환, 공수전환 이게 빠른 팀이거든요. 손흥민과 부안가가 바로 역습에 들어가니까. 근데 여기에 약점이 있다는 거는 LAFC가 공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그것도.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그랬다. 칼레스 힐의 드리블 돌파만으로 무너졌는데 힐의 스피드는 손흥민이나 부안가에 비하면은 느리다. 게다가 애틀란타의 다일라 감독은 풀백을 전진시키고 측면에서 무리하게 크로스를 올리는 걸 고집한다. 그러나 그런 크로스는 종종 중앙으로 걷어내기 쉽고 그 순간 루즈볼을 상대가 따내면 바로 역습 공격 상황을 허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크로스 올릴 때 잘 끊어내고 그대로 역습 가면은 그러면 골 넣기 쉽다라는 거죠. 올해 그런 장면이 수없이 반복됐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반드시 최소 2-3번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라고 한 겁니다. 예상 라인업 LAFC 같은 경우는 지난주 선발 라인업에서 2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하나는 미드필더에서 지난 경기 티모시 틸만이 징계로 결장했는데 복귀할 예정이고, 또 하나는 골키퍼 포지션에 토마스 하샬이 주전인 위고 요리스를 대신할 것. 요리스는 지난주 세인트루이스 원정 경기에서 초반에 거친 충돌을 당함. 전반을 끝까지 소화했지만 후반 시작과 함께 하샬이 교체 투입되어서 무난히 막아냄. 요리스를 굳이 무리해서 서두르게 할 필요는 없음. 또 주목해야 할 선수는 오른쪽 윙어 앤드류 모란. 근데 이게 오른쪽 윙어라고 했지만은 사실 미드필더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종종 중앙 미드필더 쪽으로 내려와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으며 손흥민과 부안가가 즐겨 파고드는 침투 패스를 찔러줌. 3-4-2-1로 나오더라도 모란이 내려와서 찔러주면은 손흥민과 부안가가 침투해서 마무리 짓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애틀랜타 쪽에서는 라테라트가 완전히 회복했으니 선발로 돌아올 예정. 지난 경기는 교체 출전했거든요. 지난주 뉴잉글랜드에게 0-2로 패했을 때와 비교하면 그 외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도 전혀 놀랍지 않음이라고 한 겁니다. 큰 변화 없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이미 시즌 망쳤기 때문에 완전히 대거 바꿀 수도 있다는 소리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양팀의 목표라고 나왔는데 LAFC의 목표는 해가지고 믿기 어렵겠지만은 LAFC에게 서포터스 쉴드, 그러니까 정규 시즌 우승 가능성이 여전히 아주 조금 남아있다. 남은 4경기를 전부 이기고 필라델피아 유니온이 마지막 2경기에서 승점 2점 이하를 얻는다면, 그러니까 2경기 다 무승부에 그친다면, 아니면은 1무 1패 혹은 2패를 당한다면은 LAFC가 1위로 올라설 수 있다. 그리고 물론 그것만으로는 근데 부족하다. 신시내티와 밴쿠버 역시 막판에 승점을 잃어야 가능하다. 가능성은 극도로 낮지만 수학적으로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면서 보다 현실적인 목표는 서부 컨퍼런스 1위, 현재 밴쿠버보다 1경기, 미네소타와 샌디에고보다 2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충분히 추격이 가능. 특히 중요한 점은 최소한 4위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그래야 1라운드에서 시애틀을 피할 수 있기 때문. 현재 6위부터 9위까지의 팀들의 전력은 시애틀에 비해 크게 떨어짐. 그러니까 최소한 4위는 벗어나서 3위, 2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애틀이 만만한 팀이 아니니까요. 실제 시애틀은 그 인터 마이애미와의 리그스컵 결승전에서 3대0 대승을 거둔 팀이죠. 그리고 이제 애틀란타의 목표 없다. 큰 돈 썼지만은 시즌 실패로 끝났다. 대대적 로스터 개편도 제기되고 있다. 감독도 위험하다. 우울하다. 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잔여 경기 모두 승리 시에 MLS 순위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팀들이 붙는 팀들이 없더라고요. 전부 다 승리했을 때 1위부터 6위까지의 최종 승점을 다 체크를 한 거거든요. 만약 필라델피아가 남은 경기, 뉴욕시티와의 홈경기, 샬럿과의 원정 경기를 모두 승리하면 승점 69점입니다. 그런데 이 뉴욕시티가 현재 3위에 위치한 팀이고요. 동부 리그 전체로 보더라도 5위에 위치한 만만치 않은 팀이고, 샬럿도 전체에서는 8위 있는,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팀들을 만납니다. 이제 밴쿠버 같은 경우는 산호세와의 홈경기, 올랜도와의 원정경기, 댈러스와의 홈경기가 있고, 만약에 이 3경기 전부 승리하면 승점 66점입니다. 그리고 LAFC가 남은 4경기를 전부 승리하면 승점 65점으로 3위로 올라설 수 있어요. 그리고 밴쿠버나 필라델피아가 실족하면은 2위 혹은 1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요. 전체에서. 왜냐면은 골득시에서 LAFC가 플러스 23으로 가장 높거든요. 근데 이제 LAFC는 애틀란타와의 홈경기, 토론토와의 홈경기, 오스틴과의 원정경기, 콜로라도와의 원정경기 이렇게 남겨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터 마이애미는 뉴잉글랜드와의 홈경기, 애틀란타와의 홈경기, 내슈빌과의 원정경기가 있고요. 신시내티는 뉴욕 레드불스와의 원정경기, 몬트리올과의 홈경기가 있고요. 샌디에이고는 휴스턴 원정, 포틀랜드 원정 이렇게 있습니다. 관건은 결국 이거죠. 중간에 2경기. 이 2경기가 이제 피파 클럽 월드컵 때문에 연기된 경기거든요. 이 2경기에 4명의 선수가 결장이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 대표팀 A매치 경기 치르러 빠지기 때문에 토론토와의 홈경기와 오스틴과의 원정경기에 빠지고요. 부안가도 가봉 대표팀 가기 때문에 빠지고요. 오르다스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손흥민과 부안가가 없으면은 오르다스와 마르티네스 2명이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둘 중에 한 명도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쇼니에르도 캐나다 대표팀 때문에 빠지고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쇼니에르 공백은 뭐 이제 틸만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모란도 있고, 그리고 델가도도 있고 해가지고 이 공백은 크지 않은데, 이 공격 3명의 공백이 크죠. 그래서 이때가 관건이다. 이때 성적 내야 되는데, 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건 뭐 부안가 선수는 그 손민 선수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9월 이달의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9월 동안에 이제 그 8골 1도움을 기록했거든요. 4경기에서 그러니까 경기당 2골 넣은 거죠. 그리고 이제 손민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먼저 그 10월 1일에는 LA 다저스의 와일드카드 경기 가가지고 블레이크 스넬이 초대를 해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스넬과 이제 사진도 찍고 뭐 이랬는데요. 그래서 이런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Look at both y'all playoffs. Playoffs, so different.
I haven't experienced, but I think would be. 그리고 또 곧바로 LA 램스라고 미식 축구팀이거든요. 여기 가서 여기 초대받아서 갔어요. 여기 초대받아서 가가지고 이제 그 나쿠아라고, 저는 미식 축구는 잘 몰라가지고 몰랐는데 이 선수가 찾아보니까 현재 미식 축구 역대 최고의 와이드 리시버 중에 한 명으로 불릴 정도로 엄청 잘하는 선수래요. LA 램스의 에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렇게 사인도 주고받고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거 LA 램스에서 다 올린 거예요, 사진들. 근데 여기 영상 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영상 좀 보여드릴게요. Sorry, I'm a little sweaty. I'm a little sweaty. I'm excited to get to see the good Ghana. Hugo, you're in danger. Have gloves.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팬 서비스는 여기서도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됐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한 팬이 올린 거거든요. 한 팬이 이제 손흥민 선수 막 부르면서,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인해가지고 저렇게 위로 이렇게 전달을 해준 건가 보더라고요, 저 팬한테. 그래서 이 팬이 직접 올렸더라고요. 근데 또 거기서 손흥민 선수 외치는 램스 팬도 있었습니다. 들리죠? 손흥민! 뭐 이렇게 부르는 소리. 거기다가 손흥민 선수 정말 바빴습니다. 이게 월드컵 매치볼이거든요. 트리온다. 이 매치볼 이제 사진 촬영에도 가가지고 메시 등과 함께 뭐 이렇게 찍은 사진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트래핑하는, 예,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이건 아마 미리 찍었겠죠, 이전에. 제가 봤을 때 이건 이날 찍은 건 아닐 거고 이날 아마 올라온 것 같아요. 찍기는 그 전에 뭐 휴식기 때 뭐 이렇게 모여서 찍었을 것 같긴 합니다.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LAFC 단체 사진 촬영도 있었어요. 이것도 10월 3일이에요. 지금 10월 3일날 포스트가 3가지나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단체 사진 이렇게 손흥민 선수랑 부안가가 딱 중앙에 있죠. 이 둘이 중앙 맨 앞에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홀링스헤드랑 막 이렇게 장난치는 거. 예, 그리고 막 영상 같은 뭐 이런 것들도 올라오더라고요. 어쨌건 LAFC가 이번 애틀란타전 무조건 이기고, 그리고 이제 남은 2경기 손흥민 선수랑 부안가 없을 때 어떻게든 선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최종전에 승리 거두면서 밴쿠버에 이어서 서부지구 2위로만 맞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북중미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획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사실 북중미 챔피언스리그 진출 여부를 확정을 못 짓거든요. 그러면 MLS컵 우승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밴쿠버에 이어서 서부지구 2위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서부지구 우승이나 아니면은 뭐 전체 정규리그 전체 동서부 합친 통합 우승은 힘들어 보이긴 하거든요. 손흥민 부안가 없이 2경기 치른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북중미 챔피언스리그 꼭 진출권 획득하길 바라겠습니다. TO 생기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거 제가 그러니까 이미 계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애틀 사운더스 밑에 있고 인터 마이애미도 뭐 다 해봤자 밑에 있고 LA도 밑에 있고 내시빌도 밑에 있고, 그러니까 이 밴쿠버는 LA보다 위에 있더라도 밴쿠버 거는 가져올 수 있거든요. LA가 밴쿠버 거는 가져올 수 있는데 나머지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MLS컵 우승은 솔직히 말하면 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단기 토너먼트는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우승 통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가져간다라고 기대하는 거는 조금 쉽지 않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서부에서 가장 많은 포인트를 두 번째로 높은 걸 하더라도 밴쿠버에 이어서 가져갈 수 있을 거니까 이거, 아니면은 이제 전체에서 3위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전체 3위도 쉬워 보이진 않거든요. 전체 순위에서 3위. 필라델피아가 여기 없으니까 필라델피아가 하나 가져갈 거고요. 인터 마이애미는 다행히 내려가긴 하겠지만은 또 이제 신시내티가 또 걸리적거리고요. 신시내티가 또 걸리적거릴 거고요. 샌디에고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약간 좀 이것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조금. 그렇기 때문에 밴쿠버에 이어서 서부 2위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